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는 정말 큰일이 있었죠. 그래서 뭐 반토막이 나는 그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황인훈 씨 왜 그러세요? 악마세요." 이렇게 한번 지어 봤습니다. 그래서 황인훈이란 사람은 젠슨왕이죠. 젠슨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승사자 젠슨왕, 양자 전체를 망쳐놨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양자 컴퓨터주 보유자들은 이 젠슨왕을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마음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제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려면 30년이 걸린다." 이런 가벼운 발언이죠. 아주 가벼운 발언을 하는 바람에 에, 전체 양자주들이 모두 폭락을 했는데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뻥카치는 이제 머스크가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론 머스크의 입 때문에 이렇게 한 가지 섹터가 이렇게 폭락하는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양자주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이온큐부터 볼게요. 아이온큐가 이제 60 일선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졌고 리게티도 마찬가지다. 마치 이제 차트를 복사해 놓은 것처럼 다 비슷한데요. 그 와중에서도 이제 실스크는 어 양봉이 떴다 이거죠. 양봉이 떴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양봉이 떴다라는 거죠. 이제 다행스럽게도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도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장 전체에 어떤 문제적인 조짐이 보이지 않느냐, 그런 예상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젠순왕의 발언이었죠. "상용화가 멀었다. 30년 걸린다." 사진도 참 얄밉게 나왔네요. "젠슨왕 한마디에 양자 컴퓨터 주식이 40% 폭락했다."라고 기사가 나왔고, 거기에 인제 디웨이브 퀀텀 CEO가 반박을 했죠. 디웨이브 퀀텀의 앨런 바라츠 CEO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디웨이브는 이미 상용화된 양자 컴퓨터를 제공을 하고 있다. 마스터카드와 도코모, NTT 도코모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이 실제 비즈니스 운영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이점을 얻고 있다. 그래서 30 년이 아니고 바로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젠슨왕의 발언은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양자 어닐링 방식은 이미 상용화 단계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최적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당연히 반박을 해야죠. 이거는 너무나 이렇게 두리뭉실하고 좀 책임감이 없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젠슨왕이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의 어떤 생각만으로 이렇게 자신의 영향력을 어떻게 보면은 감지하지 못한 그런 좀 가벼운 경솔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반토막 실화냐?"인데 인제 차트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제가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 일단 캔들로 봤을 때는 양자 컴퓨터 주요 5개 종목 요렇게 시총 순으로 뽑아 봤는데, 아이온큐, 리게티, 디웨이브, 퀀텀은 인제 어제 음봉이 떴죠. 하지만 실스크만 유일하게 양봉이 떴습니다. 요거 한번 주목을 해 보실 만해요. 그래서 인제 종가랑 저가를 한번 비교를 해 봤는데, 저가 장중에 저가를 찍고서 인제 종가에 쪼끔 올라왔었죠. 5개 종목이 인제 전체가 쪼끔 이제 회복을 했는데, 그 회복 탄력성을 한번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아이온큐가 16%가 회복이 됐고, 리게티가 11, 디웨이브가 31, 퀀텀 컴퓨팅이 16, 그다음에 실스크가 굉장히 높죠. 59%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네, 저가는 다 비슷합니다. 저가는 다 50% 언저리예요. 약속이나 한 듯이 50%가 빠졌습니다. 거기서 인제 종가까지 얼만큼 빠르게 회복했느냐, 그 고무줄 같은 탄력성을 한번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실스크가 압도적입니다. 59% 에서. 예.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느냐. 가장 빨리 반등하고 힘있게 반등하는 그런 종목에서 낙주 매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수분들은 어떤 하나의 매매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상황 대처에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일봉상 가장 중요한 이평선을 한번 또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지금 현재 캔들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고걸 비교해 봤을 때 오직 실스크만 20선
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20 선을 하향 돌파한 채로 어제 마감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익 매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20 선이죠. 그리고 20 선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제 점점 기울기가 양에서 음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실스크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1선 터치 여부를 봤을 때 특이하게도 이제 대장주 가장 시총이 큰 아이온큐만 60선을 터치하고 올라왔습니다. 60선까지 터치했다는 거는 굉장히 매물이 많이 쏟아졌다는 거고 고점 대비 거래 대금을 봤을 때도 유일하게 거래 대금 신고가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제 21선, 61선의 어떤 그 주가 위치를 이렇게 주가를 써 놓고 이건 이제 20, 60간 포지션이라는 거는 21선 이렇게 위에 있고 61선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캔들이 21선에 얼마만큼 붙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61선에 붙으면은 0이고요. 21선에 붙으면은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치는 현재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20, 60간 포지션이 지금 10% 위치해 있어요. 61선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있죠. 21선을 21선보다 위에 있다. 그래서 113%의 수치가 나왔고요. 나머지 종목 중에서는 리게티가 그나마 21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거래 대금을 비교를 하자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의 고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어제 이제 거래 대금을 이렇게 써봤을 때 어제 거래가 얼마나 터졌냐라는 거죠. 우리가 장대 음봉에서의 거래 대금은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제 거래가 거의 2배 가까이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제 5개 종목 중에서 가장 큰 폭격을 받은 종목은 아이온큐다. 이거는 이제 이런 정량적인 지표가 확실하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퀀텀 컴퓨터라든지 그다음에 퀀텀 컴퓨팅이죠. 그다음에 실스크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향후 움직임을 지켜볼 때 참고를 해볼 만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종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죠. 향후 어떤 추이를 관망하는 거랑 어, 당일 매매에 있어서의 낙주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중 폭락은 또 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수익을 내서 현재 손실을 벌충할 수 있느냐, 상쇄할 수 있느냐, 요런 거를 연구를 하셔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주 매매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낙주 매매라는 거는 정말 급격한 과매도가 나오는 거죠. 과매도에서 정말 패닉, 쇼크에 가까운 과매도가 나왔을 때 그 밑에서 잡아 가지고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어떤 시그널이 있느냐. 그래서 인제 크게 3 가지 정도의 어떤 캔들 시그널을 정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V자 캔들, 그다음에 분봉상 쌍바닥, 산바닥, 그다음에 컵형 요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볼게요. 어제 인제 낙주 매매를 하기 가장 좋았던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실스크죠. 저 실스크에서 바로 이렇게 V자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V자 반등을 다 보고서 여기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V자 캔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인제 분봉 같은 경우에는 3 분봉이나 5 분봉이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V자 캔들은 그 전환점에서 짝짝이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이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두 번째 장대 양봉에서 이 초입에 들어가면은 요게 거의 V자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죠. 초입에 들어갔다면 3.75 에서 4점대 중반까지 안정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쌍바닥이라는 거는 요렇게 쌍바닥을 찍고 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 다시 올라와 주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도 상당한 수익이 나는 거죠. 다른 종목도 약하긴 하지만 그런 종목은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쓴바닥 정도의 모습이 보이고요. 네.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 주는데 약간 늘어진 컵형의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하방 경직선에서 어느 정도의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죠.
요것도 역시 뭐 산바닥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인제 낙주 매매를 하는 데는 종목 선택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놈이 가장 밑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느냐. 그 시그널, 그 첫 번째 시그널은 바로 이 V자 반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실스크에서 이쪽에 반등을 잡아서 수익을 내신 분이라면 상당한 실력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낙주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은 이제 계단식 하락이냐 과매도냐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매도라는 거는 짧은 시간에 서킷이 걸리면서 빠르게 밑으로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네. 고런 거는 인제 반등의 여지가 있죠. 하지만 천천히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요거는 '낙주 매매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 앞으로 양자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인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양자 전체에 대한 어떤 회의론이 짙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제 아 '양자주는 괜찮다. 지금도 수익화를 하고 있고 어 여러 가지 기술 발전이 있다.' 요렇게 서로 논쟁이 반복되는 양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예. 따라서 인제 시세도 혼조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인제는 거래량, 거래 대금이라든지 어떤 하락의 연속성 같은 거를 제가 체크를 해 봐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서는 오늘부터는 이제 그 오버나잇보다는 당일 매매로 접근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세라는 거는 아까도 보셨듯이 일중에라도 반드시 한 번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우리가 스윙을 하지 않더라도, 오버나잇을 하지 않더라도 일중에라도 이런 낙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윙의 관점에서는 어 지금 현재 섹터를 좀 옮겨서 어제 말씀드렸던 소외된 배당주라든지 고런 이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의 어떤 시야를 좀 넓혀야 되는 시점이다. 네, 고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엔비디아 그 젠슨왕이 망쳐 놓은 양자 섹터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 봤습니다.